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기 딱 좋은 바보상회의 저염멸치 선물 세트를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바보상회의 저염멸치 선물 세트는 진도 앞바다에서 낭장망 방식으로 잡아 멸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비늘 손상을 최소화해 모양도 이쁘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만점인 명절 선물이 될 것이라며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3만원에서 6만원대까지 고급스러운 선물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구성한 바보상회 낭장망 멸치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9월 5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2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 대표단이 오늘 당일치기 일정으로 북한을 갔습니다. 지난 3월 5일에 이어서 꼭 반년 만이죠. 정기국회 사흘째인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폐기를 사실상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초현호 전 경찰청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각 조직을 동원해서 온라인에서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경찰관을 동원한 혐의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 중에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30년 전 법원 판단을 되돌리는 방안을 두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최종 논의를 진행합니다. 고냐 스톱이냐 이걸 결정하게 되겠지요. 자, 오늘의 뉴스 포인트 짚어봤고요. 종합일간지 일면 머릿기사 살펴봅니다. 먼저 세계일보. 트럼프 방북하는 특사단 성과 기대한다. 방북 결과 알려달라고 당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50분간 정상통화.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억대 비자금 조성. 허위 서류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따내. 법원행정처 금고에 두고 사용. 동아일보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사상 최대. 속사정 들여다보니 집주인 호가 담합. 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분여회 10억 이상 받아야. 가격이 기대 이하인 매물은 허위라고 신고. 중앙일보 이해찬, 장하성, 김현미 등 여권 인사 일단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고 공언. 강남 미니 신도시 개발 가능성 부상한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할까 고민. 한겨레 수도권 공기관 122곳 지방 이전 추진.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혁신도시 건설 시즌2 예고. 조선일보도 공공기관 122곳 지방으로 옮기겠다는 이해찬 대표 발언 더블 쿼터를 달아서 일면 머릿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보수 정책도 포용하며 참여정부와 다른 길 간다. 이해찬 대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할 것이라 발언. 진보의 전유물인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 강조.
한국일보 고비용 저성장 늪에 빠져드는 한국경제 2분기 성장률 0.6%, 그러니까 0.4%포인트 하락. 설비 등 투자 지표는 마이너스. 올해 2.9% 성장은 어려울 듯. 국민일보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등의 해외 출장 지원 조사 용두 3위 조짐. 권익위로부터 부당 지원의 소지가 있다고 통보받은 22개 공공기관 모두 결론 미정. 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영종 작가의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평화협정 시대를 맞이해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말.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주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닷컴. 남성 활력의 끝판왕 궁금환 남자는 추석 상은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구매하시는 고객에게 추가 증정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애청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환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 상담 1833-6654. 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말이죠. 전국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불법 비자금이 조성된 것 같은데요. 전체 규모가 수억 원입니다. 검찰이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 5천여만 원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다시 모아서 비자금처럼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속여서 예산을 따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검찰은 2015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비자금으로 사용된 데다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만큼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윗선은 양승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5년 중반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외교부 의견서 초안에는 양국 관계, 즉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난 50년 동안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보상금을 받았지요. 그 보상금으로 일본의 과거 책임은 완전히 면해졌다. 이게 바로 한일협정의 근간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협정을 신주단지처럼 여겨온 박근혜 정권. 네, 역시 유신 시즌2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라망신이라는 박근혜의 인식이 고스란히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1명의 추가 부상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상자는 삼성전자 소속 자체 소방대 직원인데요. 협력업체 직원 구조 활동 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삼성전자 측은 사고 발생 이후 기자들에게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협력업체 직원 3명뿐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원청 직원의 병원 이송 사실은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측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 관리의 삼성, 네, 어제 인명피해가 나니까 그때서야 수습에 나섰다고 하지요. 관리의 삼성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경인일보 보도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는 부동산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권의 일부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똘똘한 한 채가 뭐냐?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세부담이 적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주택 여러 채를 처분하고 강남에 있는 고가 한 주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곳의 집값이 지금 급등하고 있죠. 여러 채 가져서 세금 부담 늘어나느니 비싼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권의 양호한 입지에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수요층의 심리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한겨레의 칼럼을 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글 소개합니다. 정권 초기에 집값을 잠재우는 것은 쉬우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노무현 정부가 초기에 집값을 잡았으나 부양책 기조로 전환하면서 집값 상승을 허용한 2005년 이후에는 집값을 제어하지 못했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허용한 것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 기로에 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급 부족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서울 집값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뛰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들끓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다. 더구나 실제 주택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1990년대 이후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뛴 적이 더 많았다.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해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 추가 공급을 발표하고 이해찬 대표도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했는데 공급 부족론에 휘둘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공급 확대 방안이 새로운 투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네, 여기서 잠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 1부입니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은 해야죠.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이들이 사실 집장만이 어렵기 때문에 장가 시집도 못 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청년들에게 집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번 돈 전부 전월세로 다 들어가지 않도록 평생에 걸쳐서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그 실수요자 대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일단 이제 지금 직장인이 1년 동안 번 연봉이 한 달 만에 부동산 올라가죠. 가격으로 폭등하는 걸 보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않는 서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주도해온 이 부동산 불패신화 예. 이것을 끝내지 않고는 경제 정의 실현이 어렵다. 또 지속 가능한 경제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예. 모든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장 효과적인 게 보유세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주춤거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원래 그 추진하겠다고 했던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후분양 같은 근본적인 해법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고 또 분양가 상한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는 아주 내성이 강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온적인 대책이나 또 애매한 태도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겨레에 실린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칼럼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늪에 빠졌답니다. 한국 경제가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하다. 국내 총생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이를 조장한 과거 정부 정책, 이를 지탱해주는 과잉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이러면 일자리가 늘기 힘들다. 그런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기세 좋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엔 이상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내 생각엔 정부가 쉽고 생색나는 일부터 하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국민에게 인내를 부탁해야 하는 일은 피하고 있다. 네, 가시적인 개혁 정책보다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재한 소상공 자영업연합회 대표의 경향신문 기고문 소상공인 생존권 시급 10,000원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만나보겠습니다. 최저시급 10,000원을 주장하는 노동자는 소상공인의 적이 아니다. 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태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 격차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60% 수준이다. 외환 위기 시절 77% 수준에서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심각하다. 그 원인의 단초는 외환 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대기업의 수출 주도를 장려했고 대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었다. 대기업은 고용 인원을 감축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뢰 입장인 비정규직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도 뛰어들었다. 비정규직의 자영업 진출은 이때부터 가속됐다. 외환 위기 이후 30대 재벌 대기업 자산 유보금은 700조에 육박한다. 자산 유보금, 네, 한마디로 말해서 쌓아놓고 쓰지 않는 돈이죠. 지난해 통계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유보금이 176조 원을 넘는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은 자산 보유액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온갖 특혜로 자산을 축적한 갑인 재벌 대기업이 시장경제 침탈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을들인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의 원인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탈모는 막고 빠진 머리는 나게 하는 3개월분 18,000원짜리 두피 영양제.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환불 보장합니다. 또 하나 파마 염색 손상 모발에 천연 컨디셔너 린스도 강추합니다. 뿌리 깊은 샴푸 1566-7871 1566-7871.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구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영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구의 눈물.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여행,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과 함께하세요.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 배치해드립니다. 홈페이지 je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날씨입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높고 파란 하늘 아래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아침에 20도로 선선하겠지만 한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려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모레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소 8,600억 원의 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당시 정부, 즉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낸 것입니다. 이 소송은 한미 FTA에 규정된 ISDS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 즉 정영식이 만든 판결만으로 엘리엇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합병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데 또 다른 재판 결과에 비추어 그 대법원 판단은 뒤집힐 공산이 큰데 정영식 판결문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대놓고 삼성 입장에 서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게다가 이재용에게 불리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박근혜 2심 재판 직전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무부가 삼성 합병의 대변자를 자처한 셈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이 답변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 봤는데 삼성과 유관한 사람으로 스카우트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의견서를 냈는데요. 박영수 특검팀의 특별수사관이었던 이정원 변호사, 이 의견서를 읽고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나도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특검과 법무부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이니까 상징적인 소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FTA 때문에 사인과 국가가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렇죠. 예. 외국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국내법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게 첫 사례거든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그 사안 자체가 특검팀이 수사를 해서 밝혀낸 사안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검팀이 관심이 많고 가장 잘 아는 곳이니까 법무부가 답변서를 낼 때 상의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상의 없이 법무부가 이 답변서를 공개해버렸다. 이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법무부에서 내용을 가지고 특검팀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특검팀이 이 수사를 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저희 쪽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판결문을 그대로 원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하급심 판결이고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는 정도로 언급하면 좋다는 것이지 굳이 여기서 뭐 하급심의 뭐 정영식 그 이재용의 20년 판사님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언용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절반 이상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렇죠. 전략을 왜 이렇게 짰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의 없이 답변서를 공개해 버렸고. 네, 그것 때문에 특검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2심 선고 곧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특검은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선고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데 뭐 이런 뭐 그 법무부의 의견이 나왔으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회에다가 표방하는 국가 입장이라는 건 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법무부가 만약에 특검이 틀렸다는 거냐 그러면 특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예, 특검 내부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진 과장이 아니었군요. 난리가 났다고 하더니. 그래, 그 이후로, 법무부에서 특검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법무부가 그 절차를 빼먹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는 취지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굳이 특검을 제외하고 이런 이상한 소송 전략으로 갑자기 공개해버리고 그것도 2심 직전에 사실 꼭 2심 직전에 낼 필요도 없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판장님, 대통령은 검찰의 모든 신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는 오늘도 변동이 없습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열렸지만 이명박 씨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질문만 50분간 이어졌고 변호인의 반대 신문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씨는 피고인 신문 전체를 거부했습니다. 이명박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다음 검찰이 재판에서도 이명박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신문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MB는 대신 내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5월 23일에 시작된 이명박 1심 재판은 3개월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1심 재판이 선고까지 11개월이 걸린 데 비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데 MB가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을 단 한 명만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시인해서가 아닙니다. 옛 측근들을 법정에 세우기 싫다는 MB의 뜻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 MB 참 자상한데요? 그런데 자상한 게 아닙니다. 그 측근들 대부분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재판에서는 138명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는데 말이죠. 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 사건의 재판을 3건이나 잇따라 열었습니다. 아침 11시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관련 비리를 캐겠다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 곧바로 11시 20분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명진 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점심 식사 뒤 낮 2시부터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예산으로 여당 지지, 야당 비판 등의 정치 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다 다른 사건입니다. 하루에 재판을 3번 받은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 공작 사건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이후 다른 범죄 혐의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며 6년째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형이 확정된 2건 외에도 무려 8건이나 추가 기소된 것입니다. 그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부도 3개에 달하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주에만 형사 24부 재판 3건, 형사 22부 재판 1건, 형사 25부 재판 1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풍년입니다. 지은 죄가 많다는 말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불거진 병역 특례제도 형평성 논란이 문화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아이돌도 국위를 선양하는데 클래식과 무용 등 순수 예술 분야 우수 인재만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문 또한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나온 정의준 동아대 교수의 견해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 특례, 이거는 법적으로나 국민 정서상 3가지 차별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 있죠? 예, 이게 이제 여러 층위의 불평등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체육인들 간에도, 선수들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간 차별이죠. 어떤 종목은 메달 따기가 쉽고, 어떤 종목은 메달 따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초 종목 특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은요, 아예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목으로 채택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간에 문제가 있고, 예. 그다음에 남녀 선수들 간에도 남자 선수들에게 사실은 이 특혜가 완전히 집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어허. 여자 선수들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 젊은 남성 청년들이 되겠죠. 예.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모두 다 가게 돼 있는데, 예. 다 나름 각자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선수들 경우에는 이미 돈도 많고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광고도 짓고 이런데도 거기에서 또 이제 병역 혜택까지 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젊은 남성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 분노, 사실 이게 요번에 많이 좀 작동을 하게 된 거죠. 여전히 일각에서는 국위 선양했고 또 국민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지 않느냐. 그럼 그 정도 보상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이제는 그러면은 왜 클래식 음악만 되고 대중음악은 안 되느냐. 방탄소년단도 면제시켜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면 모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이게 자꾸 이렇게 좀 이 사람 해주고 저 사람 해주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여론이라기보다는 팬심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런 어떤 여론은 감안은 해야 되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정책이 휘둘려서는 좀 곤란하겠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도로는. 해외에서는 예술가들의 대체 복무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편입니다. 러시아의 국군 예술 부대인 레드아미 앙상블은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무용단을 포함한 250여 명의 예술가들이 해외 공연과 위문 공연 등을 하며 대체 복무를 합니다. 대만과 이스라엘에서는 국립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체육계에 경찰청과 상무가 있어서 일부 운동선수들이 군생활을 하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국내엔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예술단체가 없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